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사 13차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고려가 몽골의 침입에 맞서서 30년 이상 되게 오랫동안 끈질기게 버텼고, 그 버티고 몽골과 싸운 결과 몽골은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한 채 몽골과 강화를 맺을 수 있었다고 했죠? 자, 그 강화를 맺은 후 고려의 모습을 보도록 합시다. 자, 고려는 몽골에게 짓밟힌 나라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고려라는 나라 이름을 잃지 않은 나라예요. 즉 고려라는 나라 이름을 잃지 않고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했던 나라. 자, 그렇지만 원나라로부터 어마어마한 간섭을 받았죠. 어떤 식으로 간섭을 받았느냐? 기본적으로 고려의 왕은 몽골 공주와 결혼을 해야 합니다. 공주의 남편을 뭐라고 부르느냐? 부마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 간섭기 고려는 어떤 나라가 되느냐? 고려는 원의, 자, 요 원이라는 나라는 몽골 제국의 아래쪽 부분에, 몽골이라는 나라가, 몽골이라는 나라 여기서 만들어지는데, 여기 전 세계로 이렇게 아시아 전체에서 유럽, 요쪽, 남아시아 다 차지하는데, 그 중에 요쪽에 있었던 몽골 사람들이 원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 세우는 거예요. 즉, 원나라는 몽골인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자, 고려는 원의, 자, 공주의 남편이니까 부마국이 되는 거예요. 이 부마국으로서 원나라의 간섭을 무지하게 많이 받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간섭을 받았는지 항목별로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일단 첫 번째, 원나라가 황제국이었고 고려도 분명 초창기에 왕건이 나라를 세우고 광종 이렇게 지나면서 고려도 역시 마찬가지로 황제국이었죠. 근데 원나라 입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황제인데 어찌 니네같이 코딱지만한 나라가 똑같이 황제의 칭호를 쓰느냐. 우리보다 격을 한 단계 낮춰라 해서 관제라던가 관리 제도, 국가의 뭔가 관청의 제도 같은 것, 자, 관제라던가 혹은 왕실의 용어들을 한 단계 낮췄습니다. 자, 어떻게 낮췄느냐? 자, 일단 고려의 중앙정치기구였던 이성은 1부로 바꾸고 6부는 4개의 4에서 1부 4사제로 바꿉니다. 자세한 건 교과서 45페이지 오른쪽에 나와요. 중성문화성과 상서성은 첨울부로 바꾸고 6부는 4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중추원은 밀직사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또 고려시대의 귀족들, 높은 관리들의 회의기구였던 도병마사는 도평의사사라는 것으로 바꾸고, 그 외에 황제는 왕으로 황제 폐하, 주상 전하, 그러니까 폐하는 전하로 바꾸고, 태자는 저하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기타 여러 가지 왕실 용어도 많이 떨어뜨려요. 이런 것들은 교과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청이라던가 왕실 용어를 한 단계 낮췄으며, 또 독립국을 유지시켜주긴 했지만 일부 영토는 또 가져가요, 자기들이. 자, 영토도 조금 축소됩니다. 자, 영토 축소. 어디를 뺏기느냐? 총 3군데를 빼앗기는데, 자, 여기 고려 시대를 좀 더 크게 그려볼까요? 자, 고려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압록강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고려 영토였죠. 그쵸? 고려 영토였는데, 여기 한 군데, 자, 여기 서경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한 군데, 그리고 여기 제주도가 옛날에 탐나국이었죠? 이렇게 3군데만큼은 몽골이 직접 관청을 설치해서 자기들이 직접 다스립니다. 간섭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서경의 이쪽 지역을 다스리려고 여기 서경에 설치한 관청 이름이 동령부라는 관청이고요. 동령부, 즉 동령부는 땅 이름이 아니라 몽골의 관청 이름입니다. 동령부를 서경에 설치를 해서 이 지역을 몽골이 직접 다스렸고, 그 다음 탐나 총관부라는 것을
제주도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요 땅은 직접 다스렸고 그 다음 여기 요 지역은 화주라고 하는 곳에다가 쌍성 총관부를 설치하고 자, 화주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쌍성 총관부를 설치하고 이쪽 지역을 몽골이 직접 다스렸다. 나중에 요 두 개의 땅은 몽골이 반납을 하는데 요거는 끝까지 반납하지 않아서 공민왕의 힘으로 뺏어오죠. 자, 그 다음 내정간섭 이렇게 용어를 바꿔놓고 땅도 일부 가져가고 이제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간섭하기 위해서 고려에다가 관청을 설치하는데 고려에 내정간섭을 했던 대표적인 관청이 내정간섭을 앞서 보셨을까요? 자, 내정간섭을 하는데 내정간섭을 했던 관청 이름이 정동행성이라는 관청입니다. 자, 동쪽을 정벌하기 위한 관청인데 원래 이거의 목적은 우리나라 동쪽 이쪽에 뭐 있습니까? 일본 있죠? 일본 오징어처럼 생긴 나라. 자, 요 일본이 우리나라 동쪽이기 때문에 동쪽을 정벌하기 위한 즉 몽골이 고려까지 오고 바다 건너 일본까지 정벌하기 위해서 일본 정벌을 위해 만드는 기관이 정동행성인데 일본 정벌이 2번 실패하죠. 여기 때마침 불어온 태풍 때문에 운이 좋아요 애들이. 자, 그 덕분에 실패했지만 요 관청은 없애지 않고 고려에 계속 남아서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는 기구로 사용되어지게 되죠. 자, 요 정동행성에 여러 가지 조그마한 부속기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고려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려에 이것저것 땡땡거렸던 게 정동행성 내 이문소라고 하는 관청입니다. 요걸 통해서 내정간섭을 심하게 했었다. 자, 그리고 또 고려의 왕 이름은 태조, 그 다음 뭐 해종, 정종, 광종, 뭐 성종, 목종, 현종 뭐 이런 식으로 뭐종 하는데 어찌 니네가 종을 붙이냐 그런 건 황제한테나 붙이는 거다. 우리랑 똑같이 붙이지 마라. 니들은 원나라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표시하는 걸로 이름을 정해라라고 해서 왕 이름을 뭐라고 정해요? 항상 요거 읽을 수 있죠? 충자 충땡 왕으로 뭐 충렬왕, 충선왕, 충해왕, 충숙왕 이런 식으로 왕의 이름도 원나라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표시하는 이름으로 바꿔놔요. 이런 식으로 고려의 내정을 간섭했었다. 이런 시기에 고려 사람들은 사는 게 어려웠겠어요? 힘들었겠어요? 힘들었죠. 그쵸? 당시 몽골 사람들이 막 강제로 들어와서 하는 바람에 몽골의 풍습이 우리나라에 퍼지기도 해요. 그때 퍼진 몽골의 풍습을 몽골풍이라고 하고 반대로 고려 풍습이 몽골에 퍼지기도 하고 고려양이기도 하고 자, 근데 이렇게 힘든 시기에 행복하게 잘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누구한테 이렇게 살살살 비볐겠어요? 당연히 원나라 친원적인 성격을 가진 원간섭기의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던 고려의 지배계층.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권문세족이라고 불린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친원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요 원간섭기 시대에 고려의 지배계층을 이뤘던 사람들이에요. 요 바로 직전에는 누구였어요? 몽골과 싸울 때는 무신이었죠. 그 무신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고려의 지배계층, 원간섭기의 지배계층 권문세족입니다. 자, 이들은 뭐 원래부터 잘 나가던 문벌 귀족도 있고 혹은 뭐 무신 정권기에 권력을 쌓은 사람도 있고 이 시기에 새롭게 원나라한테 싸바싸바해서 아부해갖고서는 관직에 올라온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친원적인 사람들인데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권력을 계속 차지하고 있었느냐? 자, 정치적으로 자, 이 사람들은 어디를 차지하고 있었느냐? 여기 도평의사사 여기 어이구 흘러내리네. 자, 도평의사사를 요 권문세족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원래 도병마사가 중추원과 중서문화성의 높은 애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곳이잖아요. 그쵸?
높은 애들이 다 모여서 국가의 제일 중요한, 고려는 전쟁이 많은 나라였으니까 당연히 도병마사가 중요했다고 했죠. 도병마사에서 회의를 하던 곳인데 이게 도평원사사로 바뀌고 여기를 권문세족이 다 차지함으로써 국가의 중요한 걸 결정하는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은 도평 의사사를 장악하고 있었고, 머리는 그다지 좋지 않았나 보거나 아니면 뭐 공부를 열심히 안 했나 봐요. 관직 진출은 주로 과거보다는 음서를 통해서 많이 했었고, 또 좋은 자리에 차지하기 위해서, 즉 뭐 관직에 올라갔지만 떵떵거리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일부 청호위부라던가 밀직사 같은 좋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인사발령을 잘 받아야 돼. 자, 여기서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기억합니까? 요 시기에 고려의 인사권을 담당한 기관이 어디예요? 최후 때 설치한? 자, 누군가 대답했다고 치고 정방이죠, 정방. 음서와 정방, 즉 도평사사를 장악해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하고 음서를 통해 관직에 나아갔으며 정방을 이용해서 좋은 관직을 다 차지하고 있었던 애들이 권문 세족들입니다. 자, 또한 이들은 이 힘을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대농장을 소유하고 있었던 아이들, 즉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았던 사람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여기서 한 가지 더 정치적 특징 쓰면 대부분 친원적이다라고 있었죠. 원나라에 친했다.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원간섭비의 지배계층을 뭐라고 부른다? 권문세족이라고 부른다. 자, 이렇게 권문세족이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려의 이렇게 원나라의 간섭을 받으며 이렇게 약간 뭐 친일파 같은 권문세족에 휘둘리면서 대농장 있으면 당연히 농민들은 살기 힘들어요. 땅 다 뺏긴 거니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느냐? 아니죠. 계속해서 변혁을 하려고 개혁을 하고 원나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한 왕이 공민왕 때부터예요. 자, 왜 공민왕 때 빛을 발하게 됐고 어떤 개혁이 실시되었는지 칠판 지우고 다시 보도록 하죠. 이어서 보도록 하죠. 자, 공민왕의 개혁 정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민왕 이전에도 충해왕, 충수왕, 충선왕 등등 각종 충땡왕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당연히 원나라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겠죠? 그리고 자기 밑에서 분명 내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원나라에 착 붙어서 왕을 개떡같이 여기는 권무세족도 다 쳐내버리고 싶었을 테고, 근데 왜 그들은 성공하지 못하다가 요 왕, 여기 공민왕 때 와서야 왜 이렇게 잘 안 나와? 그런 것들이 빛을 발하게 되느냐? 물론 완벽히 성공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효과를 보게 되느냐? 자, 그 배경에는 이게 있습니다. 국민왕의 개혁 정치가 이렇게 실시될 수 있었던 배경. 아까 내 원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누가 세운 나라라고 했어요? 중국 민족이 아니라 몽골족이 중국 땅에 세운 나라예요. 그럼 바꿔 생각하면 현재 중국 사람들은 몽골 민족으로부터 뭘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식민지배 당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식민지배 당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원나라 내에서 중국 민족을 한족이라고 부릅니다. 우린 한민족, 중국은 한족. 그 한족들이 원나라의 지배로부터, 몽골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벌여요. 그 결과 원나라의 힘이 많이 약해지고, 그리고 한족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바로 직전 상황, 즉 한족이 세우는 명나라와 몽골이 세운 원나라가 서로 바뀌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 시기를 원나라와 명나라가 교체되는 교체기라고 불러요.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와 한족이 세운 명나라가 바뀌는 시기, 즉 원나라의 힘이 어떻게 됐다? 약해졌다. 원명교체기, 즉 원이 어떻게 됐다? 원의 쇠퇴, 원나라가 약해졌다. 이 시기를 딱 노려서 개혁을 실시한 왕이 공민왕입니다. 자, 어떤 식의 개혁이 있었느냐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공민왕의 개혁 내용 많아요, 아주. 일단은 그동안 강성한 원나라 밑에서 아부 떨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누구? 친원 세력들. 친원 세력을 숙청했겠죠. 숙청이라는 말은 죽였다는 얘기도 되고 어디 뭐 쫓아냈다는 얘기도 되고 쫓아냈다는 얘기도 되고 아무튼 세력을 팍 약화시켰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죽였겠죠.
대표적인 신원 세력이 기철 같은 사람들. 기철. 옛날에 드라마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매우 애기 때였을 것 같은데 기황후라고 하는 드라마. 그 기황후라고 하는 몽골 황제 부인의 오빠였죠. 그래서 몽골 황제 부인 백 믿고서는 막 살았다고 해요, 이 사람이. 기철도 제거하고 그 다음 아까 내 계속해서 고려에 남아서 고려의 내정을 간섭했던 정치 기구가 뭐였죠? 원래는 일본 정벌 하려고 만들었었던 정동행성. 그리고 정동행성 안에 있는 부속 기관 중에서 제일 악질적인 기관이었던 이문소. 정동행성의 이문소라는 것을 폐지합니다. 이문소 폐지하면 뭐 거의 정동행성 다 폐지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 당시 이문소가 모든 권력을 거의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문소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하는 데냐면 원나라에 반기를 드는 애들을 잡는 뭐 경찰 같은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너 원나라의 뜻에 반하는 것 같은데 내가 잡아와야지 하고 뭔가 원의 뜻에 반대하는 애들은 다 잡아 죽일 수 있는 곳. 완전 원나라의 앞잡이 같은 기관이었겠죠. 이문소도 폐지하고 그 다음 아까 내 몽골이 뺏어갔던 땅 3개 중에 끝까지 돌려주지 않은 땅 쌍성총관부를 공격합니다. 공격해서 그쪽에 있는 몽골 애들을 쫓아내고 그 지역 땅을 다시 고려 땅으로 회복해요. 공격해서 철령 이북 땅 공격하여 철령 이북 지역 회복. 이 철령이란 말은 대관령 하듯이 뭐 조령 60령 하듯이 산입니다. 산 언덕, 그러니까 고개, 대관령 같은 그 철령이라고 하는 그 산맥에 있는 고개 위쪽 지역을 북쪽 지역을 다시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했던 여기 지역이 여기쯤 철령이 있고 요 위쪽 지역을 다시 뺏어왔다고요. 자, 쌍성총관부도 회복했고 또 관제도 다시 복구합니다. 관제도 복구해요. 이성욕구를 일부 사사로 떨구고 뭐 밀직사로 만들고 막 황제를 막 떨어뜨리고 막 했던 여러 가지죠. 중추원을 밀직사로 바꾸고 막 했던 것들 그걸 다시 원래대로 이성욕구로 돌리고 중추원으로 돌리고 다 합니다. 관제도 싹 복구를 해요. 자, 요것들 다시 요것들은 다 뭐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요거는 원 정책에 해당되는 거죠. 원나라에 반대하는 정책. 자, 이거 외에 또 누구? 권문세족도 제거해야겠죠. 자, 권문세족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기관 중에 하나,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인사권을 장악했던 거기 정방도 폐지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방이 가지고 있던 인사권을 누가 가져가요? 왕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정방도 폐지하고, 자, 이걸로 인해서 국왕이 인사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교육과 과거 제도를 정비해서 이 인간들 어디 갔어? 권문세족들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다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음서가 아닌 과거를 통해 관직에 올라올 수 있도록 교육 제도를 다시 재정비합니다. 교육과 그리고 과거제를 재정비해요. 제도를 정비합니다. 자, 고려의 학교, 교육제도, 성균관. 그래서 성균관을 다시 재정비해서 성균관을 팍팍 활발하게 돌리고 그 결과 성균관을 통해서 성장한 애들이 과거 시험 봐서 합격해서 중앙의 관직에 많이 진출을 해요. 물론 아직까지 권문세족보다는 좀 약하지만 관직에 많이 진출해서 국민왕의 개혁 정책에 어느 정도 힘을 보태주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새롭게 진출한 사대부다라고 해서 새롭게 진출한 신진 사대부. 자, 요 신진 사대부가 공민왕 시기에 많이 등용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내 검문세족의 특징, 경제적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땅을 갖고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그 땅에 농사 지을 수 있는 농사 짓게 사람도 강제로 노비로 많이 만들었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하죠? 그거를 딱 타파하기 위해서 전민, 무슨 뜻이겠어요? 밭전자, 백성민자겠죠? 땅과 백성들을 뭔가 분별하다 할 때 막, 뭐라고 표현해야 돼? 변정이라는 뜻은 그냥 옳고 그름을 막 잘 가려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땅과 백성이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변민, 변정, 도감, 요거는 임시 관청이라는 뜻이에요. 땅과 백성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관청을 만듭니다. 그게 전민변정 도감이에요. 그래갖고 딱 봐서 이 땅 네가 불법으로 가져간 것 같은데 이 사람 원래 양민인데 네가 강제로 노비로 만든 것 같은데 옛날에 노비 안건법이랑 비슷하죠? 그걸 검사해서 억울한 사람은 다시 양민으로 풀어주고 불법으로 점유한 땅은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걸 했던 게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관청이에요. 그리고 이 관청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사람으로 신도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용해서 이 관청을 이끌게 합니다. 자, 요 세 가지는 반원이라기보다는 반뭐 정책이겠어요? 검문세족 정책이겠죠? 검문세족을 찍어 누르기 위한 정책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시행돼서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결과적으로 국민항의 이런 정책들은 뭐 이런 거 없앤 건 없어지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합니다. 실패했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 검문세족이 완전히 망하지도 않았고 원나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완벽하게는 효과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완벽한 성공을 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결과적으로는 실패라고도 볼 수 있는데 왜 실패했느냐? 두 가지 원인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홍건적이랑 왜구. 글씨 안 잘려서 모르겠네. 홍건적이랑 왜구가 이 시기에 엄청 많이 쳐들어옵니다. 홍건적이랑 왜구가 많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막 개혁정치 실시하고 있는데 홍건적이 왜 쳐들어옵니다. 논란 왕은 저기 멀리 개경에서부터 여기 막 안동까지 피난을 가기도 하고 그래요. 또 왜구가 막 쳐들어오고 하면 즉 안에서 바꿀 게 여러 가지고 개혁할 게 한참 쌓여 있는데 외부의 침입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요 혼란 때문에 개혁을 제대로 이뤄낼 수 없었고, 두 번째, 자, 공민왕과 누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나라와 검문세력이 싸우고 있는 건데 혼자 싸우나? 공민왕을 도와줄 새로운 세력들을 많이 뽑아놨다고 했죠. 걔들이 누굽니까? 어디 갔어? 여기 있죠. 신진사대부죠. 신진사대부들인데 즉 공민왕 vs 자 검문세족. 근데 여기는 누구랑 연합? 신진사대부. 근데 요 신진사대부가 검문세족이랑 싸우기에는 아직까지 이제 막 진출한 애들이랑 힘이 별로 없었다. 즉 개혁 추진 세력. 바꿔 말하면 누구예요? 신진사대부죠. 추진 세력이 아직 약했다. 요 두 가지가 원인이 되어서 공민왕의 개혁 정치는 궁극적으로는 완벽히 성공하지는 못해요. 다시 정리하면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이 많았고 개혁 추진 세력인 신진사대부 같은 애들이 아직은 조금 약했다라는 거. 알겠죠? 자, 하지만 완전히 실패한 거는 아니라서, 완전히 성공도 안 했지만 완전히 실패한 건 아니라서 이걸로 인해서 두 가지가 바꾸게 됩니다. 자, 지금 칠판이 지금 약간 좁아서 밑으로 좀 이어 쓸게요. 잘 확인해 보세요. 자, 요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왔는데 결국은 얘들 다 막았죠? 못 막았으면 뭐 고려가 사라졌겠지. 근데 안 사라졌잖아요. 자, 홍건적과 왜구를 막는 과정에서, 자, 밑에다 따로 써볼게요. 밑에다가, 자, 여기 선 긋고,
자, 홍건적과 왜구를 막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쪽 옆으로 쓰면 됩니다. 홍건적과 왜구를 막는 과정에서 이들을 물리치면서 생겨난 전쟁 영웅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성계라던가 최영 같은 사람들. 최영 많이 들어봤죠?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라고 말한 사람의 아들이라고. 아버지가 유언을 한 말이죠. 최영이 한 말이 아니라. 자, 홍건적과 왜구를 막는 과정에서 영웅이 된 새로운 무인들. 그 사람들을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합니다. 또 요 개혁 추진 세력. 자, 개혁 추진 세력. 자, 이들이 결국은 권무세종한테, 결국이라네. 요 당시에는 권무세종한테 밀려갖고 실패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성균관을 통해서 진출하고 과거를 통해서 진출하고 해서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큰 정치 집단이 돼요. 즉 공민왕이 시해됨으로써 죽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신진사대부의 이런 정책은 신진사대부의 성장을 가져왔다. 자, 공민왕의 정책이 이런 것 때문에 실패하긴 했지만 요걸로 인해서 신흥 무인 세력이 등장하게 되고 요걸로 인해서 신진사대부가 성장함으로써 나중에 요 둘이 힘을 합치죠. 신흥 무인 세력 중에 누구? 이성계와 신진사대부 중에 정도전 같은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나중에 고려를 무너뜨리고 무슨 나라를 세우게 됩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죠. 자, 여기까지 한국사 13차 시 수업 끝이고요. 자, 항상 강조합니다. 수업 끝나면 뭐 해야 된다?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읽어봐야 된다. 자, 오늘 수업한 내용은 교과서 45페이지와 46페이지 내용입니다. 45페이지, 6페이지 꼭 읽어보고, 자, 46페이지 보면 아래쪽에, 자,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이끈 신돈 어떻게 평가할까라고 하는 지식백과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 속 지식백과 내용. 여기 있는 문제, 가와 나와 같이 신돈에 대한 평가가 다른 까닭을 추론해보자. 요거 교과서에다가 직접 답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등교 계약하면 검사 한번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상으로 한국사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